다음 이제 책 287쪽인데요. 그러니까 공급 쪽이니까 좀 넘어가셔서 298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298쪽, 299쪽 내용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뭐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몇 쪽인가 번호가 5-19이죠. 5-19요. 그러니까 8688 할 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당연히 지금도 원칙이 그렇고 당시에는 오로지 그것만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건설 우분양이죠. 껌을 만들어 놓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놓고 파는 겁니다. 자동차 만들어 놓고 파는 거고 집 만들어 놓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8688 200만 호 건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채를 짓자라고 하니까 건설회사에서 돈이 모자라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 사업주체 7가 중에 집 짓는 회사가 P, 토주택, 조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방공사 거의 없었고 집 짓는 지방공사는 없었습니다. 국민에게 돈을 빌린다고요. 그러니까 종이딱지를 주죠.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종이딱지를 내면 그러니까 주택으로 갚는다.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집이 5천만 원, 그러니까 3,500만 원을 내고 그러니까 딱지를 사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딱지에다가 1,500만 원만 더 얹어내면 5천만 원짜리 새 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걸 한번 이제 급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집값 5천만 원 중에 3,500만 원을 땡기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세상에 망고 땡기는 거죠. 그 돈 갖고 땅 사고, 그 돈 갖고 집 짓고, 그것 갖고 1,000명한테 빌렸으면 1,000채만 지어요? 아니죠. 2,000채 짓겠죠. 이들한테 1,000채 넘겨주고, 1,000채는 또 생으로 또 팔아서 또 돈 벌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지부가 어디냐고요. 뭐 빨대 수준이 아니죠. 그냥 뭐 파이프로 뽑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자 해서 지금도 역시 계속 뭐가 원칙이고요. 아이스크림 만들어 놓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집 만들어 놓고 파는 겁니다. 그게 원칙인데 이것을 법에다 집어 넣은 게 뭐고요? 예외로 선분양 후 건설을 넣은 거죠. 그래서 그냥 똑같잖아요. 3,500만 원부터 받고 그 다음에 집 자리 정해주고 그 다음에 1,500만 원 더 받아서 새 집을 넘겨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주택상환사채가 만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분양으로 이어진 거고,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보시죠. 뭐 양도할 수 없다, 뭐 기명증거 그런 것들 별 내용 아니고 핵심적인 건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5-20, 그러니까 선건설 후분양이 원칙, 예외적으로 선분양 후건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당연히 원칙은 선건설입니다. 어느 얼척없는 업자가 선건설을 하겠냐고요. 다 뭐로 가고요? 예배로 가는 거죠. 선분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먼저 설명드리면, 선분양 후건설, 집값이 입주금입니다. 민간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돈을 4가지 받는다고요. 청약금, 그다음에 당첨사실 통지가 있고 계약금, 중도금 다음에 사용검사, 보전등기하고 잔금 해서 이전등기 하게 됩니다. 당첨 통지와 이전등기 그 중간에 그 과정을 입주자 선정된 지위라고 부르고 이전등기한 이후에 입주자가 됩니다. 그죠? 예외 선분양 갑니다. 먼저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게 있겠죠.
집장사 A가 천채를 짓겠다 해서 뭘 받았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죠. 근데 지돈 갖고 짓겠다 그러면 지돈 갖고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돈부터 땡기겠다는 거죠. 돈부터 땡기겠다는 게 뭐고요? 선분양이죠. 그거에 대해서 집장사 A 선분양은 민간만 합니다. 민간이 선분양하겠다. 즉 돈부터 당기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제도가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러운 걸 앞에다 내걸 텐데 뭔가 부끄러운 모양이죠. 그것을 뒤로 숨겨놨습니다. 그 선분양하겠다, 돈부터 당기겠다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 승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5글자가 되는 거죠. 입주자 모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입주자 모집, 소유자가 될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과 차 소유자가 될 사람, 여기 1층에도 뭐 무슨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차 팔려고 차 소유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는 것과 그건데 돈부터 땡기는다는 이름이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국민이 알 수가 없게 된다고요. 뭔가 성공한 거죠. 지네들로서는 국민들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먼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넣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죠. 공고, 광고도 낼 수가, 광고를 낼 수도 있고, 광고를 찍고, 크게 하든 많이 하든, 그건 이제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길거리에서 물티슈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물티슈에 이빨 그려져 있으면 뭐고요? 치과 광고고, 물티슈에 집 그려져 있으면 뭐고요? 입주자 모집 광고인 거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돈을 받는 거죠. 돈부터 땡기는 거니까요. 돈을 받습니다. 내 돈을 입주금이라고 하고 네 덩어리 나눠내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되는 게 뭐고요? 청약금. 집장사에게 나 그 집 사고 싶다.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하고 청약금을 낸 거죠. 그러면 만약에 2,000명이면 경쟁률 2대1. 그 다음에 당첨 사실 통지를 합니다. 두 번째 돈 내죠. 두 번째 돈 뭘 내고요?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3번, 4번 중도금을 냅니다. 마지막 중도금 도배공사까지 다 끝났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고요? 사용검사.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새로 생겼으니까 보존등기를 합니다. 지금 누구 돈 갖고요? 이 집을 사고 싶은 사람, B1, B2 돈 갖고 집을 짓고 있는 거죠. 민법으로 얘기하면 공사 도급계약. 돈 줄게. 콘크리트 비워서 넘겨. 그건데요. 그건 민법이고, 여긴 주택법이죠. 주택법으로 집과 아무것도 없이, 그래도 뭐 하나 받았어요? 고등학교 동창은 있죠.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서 사업계획 승인 하나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돈 땡겨서 그 돈 갖고 땅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값 준비하고, 그래서 다 이 돈 갖고 집을 지으면서 짓는데도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요? 집장사 A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한다고요? 집장사 A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마지막 돈 뭘 내면요? 잔금을 내면 환기에서 알바 다 한 거죠. B 돈 다 냈습니다. 집 넘겨줘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뒤로는 이 B1, B2가 주택의 입주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를 입주자라고 합니다. 계약은 언제 성립됐고요? 당연히 계약금 때가 아니죠. 청약의 의사표시, 나 그 집 사고 싶다. 좋다, 당신과 계약하겠다. 승낙의 의사표시, 발신료 도달이요? 도달 안 돼요. 통지 받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된 거죠.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뭐라고 부르고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부릅니다. 흔히 얘기하는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세 가지가 이제 이 그림에 얹어지겠죠. 첫 번째요. 지위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 하는 순간 지위가 없어지고 주택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건 채권이고 물건이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요. 대한민국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기간이 36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보통 그래서 2년 반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이 되고, 세 번째요.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팔 수 있습니다. 지위주택 다 사고팔 수 있다고요. 근데 뭐 잡자 할 때만요. 투기 잡자 할 때만 사고팔 수 없다.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300쪽에 5-25 저당권 설정 제한이 있습니다. 5-25 저당권 설정 제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전 등기를 할 때 여기가 B1, B2 등에게 이전 등기를 할 때 독지적지 지저분하게요? 깨끗하게 해야죠. 딱 두 줄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땅은 뭐 이제 뭐 복잡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거의 새로 등기부가 정리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두 가지밖에 없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B원에게 넘겨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B원이 낸 돈 그대로 잘 보호해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넘겨주기 전에 여기다가 선순위 저당권 등 나쁜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넘겨주기 전에 A가 또 어떻게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걸 깨끗하게 B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요 사이다가 A와 C가 뭐 이러저러한 장난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뭐 장난 수준이 아니죠.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첫 번째 A는 나쁜 짓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C도 나쁜 짓 해서도 안 되고 나쁜 짓 당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C가 적극적으로 나쁜 짓 하는 못된 C도 있을 수 있고요. 바보 같은 멍한 C, 사기당하는 C도 있을 수 있죠. 아무튼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C도 안 생기게 또 나쁜 짓 못하게 다 뭘 해놔요? 부기등기를 해놓는 거죠. 이 땅, 이 집은 누구한테? B1한테 깨끗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이 땅, 이 집 대상으로 나쁜 짓 하지 못한다. 부기등기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C가 나쁜 뜻으로 나 그런 거 몰랐지? 뭐가 이거 내가 준 거 나도 여기 권리 있어 들어오거나, 또 아니면 멍한 C 등기부도 안 보고 A한테 사기당한 C 보호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기등기까지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뒤로 어찌고 저찌고 나쁜 데 해봤자 다 무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 사업에, 그러니까 이 개나리 단지 사업에 가장 시작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 발생 며칠까지 등기를 해야 되고요. 60일까지 등기를 해야죠. 가장 막장 시점까지 나쁜 짓 하지 마라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5-24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고요. 뭐 아무튼 거기까지 가게 될 것 같으니까 보고 가시죠. 5-24 공급출석 교란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객동이가 지 주민증을 B에게 돈 받고 팔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 돈 받고 팔 수 있나요? 안 되죠.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A가 주민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A가 통장을 B에게 팔 수 없죠. 금융실명법 위반이죠. 그래서 이거는 A에게 주어져 있는 거지, 이거는 매매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은 매매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딱 세 가지만 매매 대상이 아닌가요? 의사 자격증 사고팔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도지사 자격증 사고팔, 도지사 당선증
돈 있으면, 야, 너 수고했어. 돈 있어. 당선증 내가 살게.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사고 팔지 못하는 게 좀 더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 당선증도 사고 팔 수 없죠. 뭐도 사고 팔 수 없대요? 무이사 조조 5가지도 사고 팔 수 없대요. 무이사 조조 5가지도 사고 팔 수 없답니다. 사고 팔아봤자 인정해줘요? 안 해주는 거죠. 네, 됐습니다. 끝. 여기까지가 끝. 여기는 이제 무이사 조조는 안 써져 있고요. 자, 이제 책 앞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책에 281조 가시고요. 그러니까 281쪽에 281쪽 제9절 저당권 설정 제한 등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A는 B 돈 갖고 집을 지었으니까 B한테 깨끗하게 대지건축물 깨끗하게 넘겨줘야 된다. 중간에 나쁜 짓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번 사업체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 개나리 단지 B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추상 시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바로 넘어서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 발생 며칠 내 등기를 하라고요. 60일 안에 등기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60일까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박스의 동그라미 1번 해당 주택대지의 저당권 가등기다 목금 등 담보물권 설정 2번 해당 대지의 주택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특이되는 입자권 설정 3번 해당 주택대지를 매매 증여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짓 해서는 안 된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C의 저당권 설정해주면 그 다음에 A는 돈 안 갖고 도망가 버리고 C 선순위 저당권이라고 주장해서 경매 집어넣으면 B1, B2 고생 그러니까 집값 냈는데 눈 번이 뜨고 집을 뺏길 수 있죠. 나쁜 짓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에 지상권 등등이요. C한테 지상권 설정해주면 여기 토지 이용을 C가 갖게 되죠. 그러면 B1 새 아파트 받았습니다. 307호예요. 그러니까 C가 승낙해주지 않으면 C 땅을 밟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럼 B1 307호까지 날라댕길 수가 없잖아요. 지상권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3번 매매증여로 처분하는 것 하지도 마라. 지금 누구 돈 갖고 집을 짓고 있어요? B1, B2 돈 갖고 집을 짓고 있죠. 그래서 그거 깨끗하게 넘겨줘야 될 A가 중간에 팔아먹고 도망가는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넘어가시고 다음 쪽에 굵은 2번 부기등기 의무 양과 1번 사업주체는 다음 문구를 써놓는다고요. 입주행자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에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못하게 또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나쁜 욕심 갖지 못하게 부기등기에 해놓는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바로가 그 아래줄이죠. 아래줄과 동시에 해야 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지방,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의 소유가 아닌 경우는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짓 못하게 막자는 거죠. 근데 늦지마 기호 초장 시점부터요. 초장 시점부터 붙여야 되죠. 주택건설 대지는 땅은 45년 전부터 있었고 1910년 토지조사령 등등등 이 개나리 단지의 가장 추장 시점이 언제예요? 이때가 가장 추장 시점이죠. 대지에 대해서는 첫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이 땅은 이렇게 들어올 사람 이 B1 등에게 깨끗하게 넘겨줄 땅입니다. 이 땅은 절대로 팔지도 않겠습니다. 또 팔 대상도 아닙니다. 써놓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동산입니다. 시멘트, 모래, 불, 자갈, 쇠파이프가 따로 굴러다니거나 엉겨있는 거고 처음으로 부동산 되는 게 공법으로 부동산 도장받은 게 뭐고요? 사용검사, 민법의 부동산, 권리의 객체가 된 게 언제고요? 보존등기 안때죠. 그래서 보존등기 때에 붙여 놓으라고요. 그래서 앱이 이건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가장 초장 시점에 붙여놓는다.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으니까 나쁜 짓 하지 않겠죠. 양과를 2번 부기등기 후에
부기등기일 후에 해당 대주택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등기까지 다 해놨는데 그대로 장난쳐봤자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안대목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제11절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섬주양이 아니라 그냥 이런 선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민증보다 요즘에 더 관심 있는 건 누구 주민증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의원 당선증이요. 당선증 돈 주고 사고 팔 수 없죠. 그러니까 중개, 아무튼 등등등. 여기서는 무이사 저조 5가지 사고 팔 수 없다고요. 제11절 붉은 1번, 양권 1번 본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단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증서 지위 또 양도양수 과로 양도양수란 매매증이나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양도양수 사고팔 수 없다는 건데 괄호 안에 있는 즉 전체 문장의 셋째 줄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 저당은 투기가 아니죠. 상속 저당은 뭐 당연히 허용됩니다. 상속은 애고애고 슬픈 일이고, 저당은 그냥 은행 돈, 은행 등에서 돈 받아가면 되는 거죠. 양과 1번, 그러니까 둘째 줄 양도양수해서는 안 된다. 양과 1번,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 때는 증서나 지휘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로 이 딱지를 받아내지도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붉은 2번 양도양수, 알선, 광고가 금지되는 증서와 지휘. 그러니까 집 받을 수 있는 딱지 5개 이거는 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입주자 저축증서의 저, 그러니까 뭐 저에 뭐 점을 찍거나 동그라미 하시고, 저는 뭐 저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그러니까 주택상환 사채 3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직장, 주택 하번의 지위 4번 시군구가 발행한 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철거 애증주면서 건물철거 확인서 5번 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집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집을 받을 수 있는 딱지는 사고 팔지 말라고요. 거짓말로 받아내지도 말라고요. 상속저당은 제외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확인서가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임차인이 일정 기간 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거죠. 다른 사람들 돈 주고 새 아파트를 사러 들어오는데 그 임차인 거기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게 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임차인을 좋아한다. 임차인은 이주대책이고, 여기는 지금 무허가죠. 무허가 건물이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라고요. 무허가 건물이니까 건축법으로 따지면 이 사람 잡아다가 빵에 보내고 철거하고 나무 심으면 되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 앞두고 있고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무허가지만 그 지역에 오래 살아왔다는 걸 인정해주고 아파트를 돈 내고 살 수 있는,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딱지를 한 장 준다고요. 그게 무허가 건물 확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래 살아왔던 임차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상환 사채, 아까 주택상환 사채 있었죠. 시장에서 돌리면 100% 투기 딱지. 그래서 그거는 양도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집 나오는 거죠. 입주자 저축 증서, 통장이요. 뭐 통장 그 자체로 집은 아니지만 1순위, 2순위 때 통장 필요하고, 그러니까 집값이 예를 들면 뭐 1억, 통장에 부어놓은 게 3천만 원. 그러면 통장 그대로 쓰고 7천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 받는 딱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조합원 지위. 그러니까 주택조합원, 그러니까 뭐 일반적이요. 무주택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건설하는 거죠. 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집 받을 수 있는 5가지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별별 걸로 다 집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건설회사랑 계약 증서요. 여기에 입주하셨던 분들이요. 그거 다 집 받을 수 있는 딱지이죠.
그런데 그 딱지들 중에서 요 집받을 수 있는 딱지 5가지는 사고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이사 저조 5가지는 사고팔 수 없다. 그러니까 굵은 3번 공급질서 교란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A가 당선됐어요. 그러세요. 근데 A가 돈이 급해요. 그러세요. 소고기 2근에 당선증을, 도지사 당선증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B가 당선증 소고기 2근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러면 B가 도지사 회의에 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라고요. 돈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법으로 사고 팔지 말라고 돼 있는데 B가 돈 주고 샀어요. B가 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A한테 이 집을 줄까요? 이거 했는데 못 파는 거였어? 몰랐지. 그러면 다시 내가 갖고 있을게. 그러면 돼요. 다 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A한테 집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이거 위반한 거 적발되면 A한테 집을 안 준다. 그 집에 B 살고 있더라고요. B, 너 누구야? 나가. 때리는 거죠. 그냥 집을 안 주는 겁니다. 위반한 A에게도. 굵은 3번, 양과로 1번. 국토부장관 사업주자는 위반행위 한자에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양과로 2번, 동그라미 2번. 사업주가 위반한 자에게 주택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가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번 사업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지금 저 시간적 흐름입니다. 요것 갖고 있으면 집을 받을 수 있다고요. 집을 받을 때 지금 이런 것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가겠죠.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자, 그러면요. 지금 요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저 무이사 저조 5가지 딱지를 갖고 있는데 불법 계약이 적발됐다고요. 그러니까 A 딱지 살려줘요? 아닌 거죠. A의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두 번째요. 7번이요. 집장사랑 계약을 맺었는데 이 상태에서 불법 계약 적발됐습니다. 그러면 A한테 집을 줘요? 안 준다고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번이요. 등기돼서 잔금 치르고 그다음에 A가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 불법 계약 적발됐고요. B가 살고 있더라고요. A한테 계속 집을 줘요? 아닌 거죠. A의 주택을 돈 주고 뺏는다. 금액을 돈 주고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돈 주고 뺏는다.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B 계속 살게 해요. B 당신 누구셔? 나가셔. 내보내는 거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양과 3번 입주자 자격 제한. 국토부 장관은 공급시설 교란금지 위반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내 범위에서 국토부는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양과 4번 형사처벌. 주택 공급시설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 이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는 쭉 한 덩어리가 이어지는데 그걸 30분에 날아가려면은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도 한번 부려보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 그림 다시 시작해서 11절 이하 내용들을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1시간 정도는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은 전 시간 되는 만큼 이제, 국토교육법이나 다른 대목들을 좀씩 보도록 하시죠.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